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이 지난 시간에는 보존이었죠. 음,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칭과 관련된 것이고, 대칭, 대칭과 관련된 것에서 대칭이 결국은 대칭성이죠. 대칭성이 이게 보존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빅뱅 상태에서 최초의 우주의 상태에서는 네 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었는데, 그 힘들이 대칭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대칭성과 보존과의 관계는 첫째, 시간이 이동한다. 또는 시간 이동이라고도 하고, 시간 대칭이라고 하죠. 이 시간 이동과 시간 대칭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간인데, 공간 이동, 공간 대칭은 두 개로 나눠지죠. 공간 이동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예, 선이 있고요, 선. 하나는 각은. 선이란 선은 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죠. 여기고 각이고 선운동량이라고 하고 각운동량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공간은 사실은 이건 요거는 회전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돼서 이것은 선운동량,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요.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R분의 MV제곱 이거일 거예요. 예,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중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게 이 강의가 아마 6강 또는 5강, 6강이면 대충 기본적인 게 끝날 텐데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2장 변화 우리가 변화와 불변 이런 거 얘기할 때 변화 다른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거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상당히 변화가 많죠. 순간순간 달라요. 그래서 변화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라플라스의 악마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라플라스 변화를 공업수학에 배웠을 것 같은데 라플라스 악마 이것은 어, 초기 값을 알고 있다면 초기의 정확한 값을 알고 있다면 미래나 과거의 모든 값들을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미래나 과거의 모든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는 결국 정보가 보존된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죠. 변화가 없다. 불변이다. 변화가 없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정보가 궁극적으로 보존이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라프라스 악마는 결국 정보가 보존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냐,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냐,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보여줄 거냐고 한다면, 이거 안 나와도 되겠어. 네.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변화율을 변화하면 변화율이 있겠죠. 비율이 있겠죠. 어떤 것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것이 변화율이 있어요. 어떤 것의 변화율. 변화는 비율이죠. 변화율을 계산하는 것이 뭐냐면은 도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봤죠? 도함수. 도함수. 얘가 변화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얼마만큼 변했느냐, 이 변화율을 계산하는 게 도함수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변화량이 있을 거예요. 전체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것이 이 적분입니다. 사실은 도함수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미분이에요. 넓게 보면 조금 다르긴 한데 여러분이 미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분과 적분학, 미적분학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이 미적분학은 결국은 변화와 관련돼서 변화율을 계산하느냐 아니면 전체의 변화량을 계산하느냐 그것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분과 적분은 서로 상대적인 대칭성을 가져요.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 대칭성 나왔으니까 수학에서 여러분들 그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하고도 대칭성입니다. 서로 반대가 돼요. 전기공학과는 아니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대칭이라는 걸 설명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대칭에서 전자기학에서 전기역학과 자기역학인데 이 전기와 자기도 서로 대칭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전부 대칭적인 그런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 알면 하나만 알면 그다음에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성하고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철학자 중에 BC 3세기에 프톨레오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톨레이마이오스. 발음이 좀 어려운데 프톨레이마이오스. 이 사람은 천동설을 주장을 해요.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세상이 돈다. 근데 이제 16세기에 1500년대에 천주교의 카톨릭의 사제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있어요. 코페르니쿠스. 이 코페르니쿠스는 그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거 천동설과 지동설을 따져보면 다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동설 현재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동설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음, 그러나 이 천동설이 해석하기가 더 어려워요. 궤적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면 간단한데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다 보니까 해석이 어려워. 그 해석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원 문제라고도 하고 주전원 문제라고도 합니다. 이게 천동설은 전원, 주전원 문제가 복잡해요. 그런데 지동설은 간단하다. 과학은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케플러라는 사람은 이 사람 케플러는 지동설과 관련되는데 궤도가 타원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주전원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냐 이렇게. 그다음 이제 호이겐스 빛의 원리를 찾은 호이겐스 회절. 그래서 이 사람은 힘에 대한 역제곱 법칙 이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뉴턴. 이 뉴턴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해요. 뉴턴 때 와서 이 사람은 F는 F라고 하는 힘은 이거는 벡터예요. 벡터는 여러분 질량이고요. 이건 가속도인데 가속도를 곱한 것 같다. 그래서 요거의 물리적인 의미는 F는 MA의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 물체의 자연스러운 운동이 직선 등속 운동이라면 속도의 변화율인 가속도는 물체가 직선 등속 운동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직선 등속 운동에서 벗어나는 정도. 자, 보세요. 여러분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dt분의 dv.
시간의 변화율분의 속도의 변화예요. 속도의 변화. 이것이 가속도. 속도는 뭐야? 속도는 dt분의 dx입니다. 시간의 변화율분의 거리의 변화. 그거를 두 번 한 것이 가속도. 가속도.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이죠. 여러분들 미분이죠. 이걸 잘 알으세요. 이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 이 물리적인 의미는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내가 현재의 위치하고 속도, 위치와 속도를 안다면 과거의 위치와 속도, 미래의 위치와 속도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재 여기 이렇게 뭐 태양을 중심으로 치면 현재 지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위치를 안다면 1년 뒤 위치 여기 뭐 6개월 뒤 위치 여기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위치를 여기를 안다면 6개월 전의 위치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 F는 MA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식 힘은 MA 실량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물적 의미는 현재의 위치를 안다면 현재 위치를 안다면 과거나 미래의 어떤 시점 위치와 속도를 안다는 거죠. 위치와 속도를 안다면. 자, 그러면 지금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F는 이렇게 된 G의 역제곱 법칙에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이러한 뭐 벡터적으로 표현 이렇게 표시하겠죠. 이러한 단위 벡터. 이러한 힘이 있어요. 근데 또 힘은 뭐라고 됐어요? 지금 얘기한 이거하고 또 표시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주 국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플라스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는데 라플라스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라플라스 악마 얘기했죠? 이 라플라스 유명한 프랑스 수학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시스템에서 어떤 시스템, 어떤 개요, 어떤 시스템, 뭐 지구도 시스템이고 시스템에서 여러분 몸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또는 과거의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걸 하려면 뭐 정보가 있어야 되죠. 이거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일어났고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위치와 속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 각 순간의 개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각 순간의 개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위치야. 속도에 있다는. 위치와 속도의 정보에 있다. 위치와 속도의 정보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를 알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변화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율을 배운다는 얘기는 미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V는 dt분의 dx. A 가속도는 dt분의 dv. 이렇게 되죠. 그럼 가속도라는 건 사실은 dt의 제곱분의 d제곱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자, 만약 여기에 시간이라 합시다. 어떤 위치가 이렇게 여기 요즘에 있었어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동했다 칩시다. 여기 위치에 있다. 여기 위치, 요 위치. 요 위치의 속도가
요 위치의 그, 속도가 이렇게 갖다 칩시다. 처리인가 이렇게 갖다 칩시다. 이게 속도예요, 이게 속도.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갖다 이렇게 갖다 칩시다. 그럼 요 위치다 그러면 요 위치의 속도는 요렇게 접선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위치와 속도를 변화율을 이렇게 이거와 이거로 변화율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첫째 변화율을 알아야 되고요. 1번 변화율을 알아야 되고 2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초기의 위치를 알아요. 초기 위치. 속도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를 알아야만 되죠. 이것을 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안다고 가정하고 전체 경로에 대해 전체 경로죠. 전체 경로에 대한 속도, 위치, 가속도를 구하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각 순간의 변화율로부터 이동한 누적거리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 각 순간의 변화율 미분입니다. 또는 도함수. 이동한 누적거리는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분이보다 적분이보다 하고 수학만 얘기하면 골치 아프죠. 그거 계산하기 이전에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함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함수는 이게 시간이고 이게 x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게 함수고요. 시간이고 이게 x인데 이렇게 생긴 건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1대1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도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좀 만들어 놓고요. 부족할 것 같아서. 예. 함수는 이제 알았어요, 지금. 함수가 뭐 이게 이런 함수고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그래프로 이제 도함수 미분이죠.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요거는 요값입니다. 어떠한 요 t0에서 시간 t0에서의 접선이에요. 접선. 중학교 때 배웠죠? 접선. 이 접선을 우리는 도함수라고 한다. 그럼 만약에 v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dt분의 dx. 원래는 델타죠. 델타. 아주 작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이게 물리적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돼요. 이게 dt고요. 델타 t고요. 이게 델타 x라고 합시다. 하나는 기울기가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거는 속도가 빠른 거 속도. 요거는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요 점을 한번 찾아요. 요 점. 요 점을 한번 확대해 보면 요 점을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요 점이라 합시다. 요 점을 확대해 보면 사실은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긴 요 점일 것이고요. 더 요 부분만 나누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선처럼 보인다. 직선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델타 x는 뭐야? x에다가 t에다가 플러스 델타 t를 더한 다음에 델타 x를 아니 x의 t를 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v의 평균이라고 속도의 평균은 결국은 델타 t분의 델타 x 해가지고 요것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요게 평균. 여러분 속도 잘 안 보일 텐데 천천히 쓸게요.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평균이고 순간순간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순간 속도는 V라고 해서 리밋을 취해줍니다. 그렇죠. 리미트 델타 T분의 델타 X. 요 값이 아주 작을 때, 아주 작을 때는. 그래서 DT분의 DX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도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DT분의 DV. 알겠죠? A는 DT분의 DV다. 이거 똑같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된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사실은 이렇게 DT분의 D에 이거 기울기는 이렇게 표시하죠. 1차원 함수니까 이렇게 되죠. 요거는 미분하면 요것만 남죠. 그래서 요건 A가 된다. 그래서 이건 선형이라고 하는데 선형함수의 도함수는 상수가 돼요. 선형함수의 도함수는 그래서 그냥 x만 붙이면 되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fx라는 수식이 있어요. x의 제곱 있습니다. 이걸 미분하면 dt분의 dx 제곱이죠.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2x가 될 거예요. 2가 앞으로 나오고 자 x의 n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n의 x의 n-. 이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요 x 제곱을 그래프로 그리면요. 이겁니다. 이렇게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요거라면 ex라고 하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dt분의 d F 해가지고요. 여기 F라고 칩시다. T분의 DF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죠. 그다음 마이너스 2를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 요점의 값은 마이너스 4.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되게 마이너스 4죠. 여기는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4가 될 겁니다. 이 기울기. 이런 기울기, 이런 기울기, 이런 기울기, 이런 기울기.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가파르겠죠? 이런 거다. 자, 참고적으로 이제 적분을 하면 수학 시간이 돼버리는데 적분을 하면 적분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뭐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개념을 봅니다. 적분이라는 건 전체 총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건 사실은요 면적하고 같아. 적분은 사실 면적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속도가 일정한 거. 속도가 일정해. 자, 만약에 여기에 V가 있는데 시간 T가 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갔어. 근데 요게 간 시간을 델타 T라고 합시다. 그럼 요게 V가 되겠죠?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 면적. V에다가 델타 T를 곱하는 것이죠. 이게 속도가 일정하면 속도 똑같죠. 다 일정하면 그냥 면적을 구하면 돼요. 이것이 뭐냐?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이동한 거리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적분의 두 번째.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다는 얘기지. V고 들쑥 날쑥 들쑥 날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이거 면적을 구하는 건데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게 여기와 요 사이가 델타 T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응? 요 VT에다가 V의 시간의 T죠. V의 T에다가 델타 T를 구하는 거예요. 면적이니까 그래서 적분의 응용이 면적 구하는 거예요. 면적, 최적 구하는 거. 이런 형태가 된다.
여러분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이제 수학적으로 뭐 여러 할 얘기가 많은데 막 내가 수학식을 쓰면 여러분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분 하나만 나타나면 어떤 거에 dx 이렇게 됐다는 거. 적분을 하라는 얘기는 요것은 델타 x와 같다. 이건 뭐야? 무한히 작은 구간들을 적분하면 유한한 크기가 된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요 적분의 의미는 누적된 x 전체의 양이 과정 초기로부터 최종까지 변화된 최종까지 x의 변화량과 같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필요로 한 것이 연속이 뭐고, 무한대가 뭔가라는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연속이 뭐고, 무한대가 뭐냐.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연속과 무한대. 여러분들이 이제 공업 계측을 배울 때, 나중에 이런 거는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 전기공학과는 반드시 배우는데, 전자기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여기도 이제 대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곡률에 관한 방정식이 있어요. 곡률 방정식.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에 나오는 파동 방정식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방정식들을 표현할 때 뭘 표현하느냐?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또 미분과 적분은 서로 대칭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적분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미분과 적분 방정식을 표현한다. 요것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제 요 기초 이론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하고 슬라이드 만든 걸 가지고 슬라이드 정리를 해주면서 수업을 마칠 겁니다. 자, 물리학은 변화의 물리학이에요. 변화의 물리학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했죠. 미분이죠. 순간값을 계산해서 영원을 예측하는 고전적학의 패러다임이다. 순간값을 계산해서 영원을 예측하는 영원을 예측하는 영원. 그래서 이 순간에 속도 뭐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dt분의 dr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우주하고 똑같은데 우주는 지루하지 않고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상태를 명시하는 거죠. 위치와 속도를 안다면 물리법칙을 적용해서 여기서 물리법칙이라는 게 고전역학을 얘기하는 거죠. 뉴턴 아까 F는 ma 요걸 적용해서 다음 순간을 계산하고 왜? A가 뭐예요? dt분의 dv X가 dt분의 V가 dt분의 dx 이걸 그래서 다음 순간을 계산하죠. 다음 시간에 뭐예요?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다음 순간을 계산하니까 계속 진화가 반복되고 또 현재가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미래를 예측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위치와 속도를 안다면 미래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는 건 일도 아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하늘의 규칙을 찾아서 원에서 타원으로 도약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 복잡하죠. 주전원이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이게 복잡해요. 이게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해? 주전원 문제가? 코페르니쿠스가 간단하죠. 그래서 케플러는 또 보니까 태양하고의 요게 이렇게 딱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타원의 법칙을 케플러의 3법칙까지 해서 행성 운동의 3법칙을 완성을 했다.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았는데 왜 움직이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죠? 그래서 패러다임은 이제 우리가 전체에서 타원임이 증명되어 있는데 이제 국소적으로 현재 위치와 순간을 알아야만 다음 것도 계산한다. 그건 뭘로 계산한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미분으로 이렇게 계산한다. 그것만 여러분이 알아줘.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거를 그냥 이 파워포인트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파워포인트는 노트북 LLM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순간의 운동을 지배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보편 중력 법칙이라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이죠. 요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 요 거리예요. 요 거리. 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비례상수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게 뉴턴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운동의 이 법칙도 이렇게죠. FmA에서 A는 이렇게 해서 순간의 변화율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라는 얘기죠. 찰나. 우리가 여기서 델타 t가 있고 델타 t가 델타 x가 갔는데 이게 굉장히 짧다라고 하면 평균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는 평균인데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 순간에 여기다가 리밋을 붙인다 했죠. LIM을 붙인다 했죠. 리밋을 붙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이 순간순간이 쌓이면 뭐가 된다? 적분하면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를 함수는 시간을 공간으로 번역한 지도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긴 함수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아니라 그랬죠. 함수는 한 물리량과 다른 물리량 사이의 맵이고 시간을 입력하면 정확한 위치가 출력되는데 요거는 여러 개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요것이 함수다. 앞에 설명한 걸 이제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분. 아까 dt분의 dx인데 이거를 무한히 작게 해서 많이 작게. 이게 좀 넓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좁아지면 이렇게 되는데 아주 이게 접선이죠. 그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어요. 리밋에서 델타 t가 0으로 될 때 이렇게 표시한다. 이것을 우리는 순간의 기울기 도함수 미분이라고 한다. 도함수라고도 하고 미분이라고도 하고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보여줬던 변화율의 공식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계산을 다 했습니다. 영문제로 해서 이제 속도가 만약에 일정하다면 이동한 거리는 단순히 그래프에서 요 곱한 것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속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모두 합을 구하면 되겠죠. 요만큼 오차가 생기겠죠. 요만큼 오차. 그래서 잘게 쪼개면 아주 잘게 쪼개면 오차는 좀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무한서의 극한을 취하면 이렇게 적분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가 있는데 미분은 기울기로 분해하는 것이고요. 적분은 면적으로 조립해서 하는 거다. 원래 함수와 도함수의 관계. 도함수는 적분한 값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적분의 도함수를 원래로 바꾸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대칭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전역학에서 라플라스 패러다임이 이제 수학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무한한 예측의 반복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자연의 모든 변화는 미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들 요게 FMA가 알겠죠? 예. 요거는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한 누구? 맥스웰. 이건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입니다. 요거는 파동 방정식이에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내가 아까는 수학식은 안 했어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이건 맥스웰. 요거는 뉴턴. 이런 것들이 전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교수님 여기 미분이 없는데 요게 A가 DT분의 DV니까 이게 미분이죠. 이게 다 미분이에요. 미분. 이것도 미분입니다. 미분이죠. 미분 방정식을 표현한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뭐 하는 거다? 순간순간의 값을 처리하는 게 미분이고 그것의 전체를 면적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적분이다. 그래서 변화율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동력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